한국.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요. 동생의 죽음으로 한국을 증오해온 미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 그런데 이 의사가 한국의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제 인생을 위로했어요. 미국 의사를 180도 바꿔버린 한국의 마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컬럼비아대 의대에서 심장외과를 가르치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48살이에요. 제 손으로 수많은 심장을 고쳐왔죠. 동료들은 저를 냉정하고 이성적인 의사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에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추측보다는 증거를 믿거든요. 수술실에서 환자의 심장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완벽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떨리는 손은 없었어요. 망설이는 순간도 없었고요. 그저 과학적 근거와 수술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집도하는 것. 그게 제 신념이었죠. 지난주에도 80세 노인의 복잡한 관상동맥 우회수를 성공시켰어요.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동료들이 감탄했죠. 윌리엄스 교수님은 정말 놀라워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레지던트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평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지난 15년간 제가 집도한 수술 성공률 그래프가 걸려 있어요. 98.7%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동료들은 이 수치를 보며 인간이 아니라 로봇 같다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절대 이성적이 될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15년 전, 제 유일한 동생 마이클이 한국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28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마이클은 MIT를 졸업한 뛰어난 IT 엔지니어였는데 한국의 대기업과 중요한 계약을 위해 출장을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 받은 연락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의료진의 대응이 늦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정확한 경위도 알 수 없었죠. 클레어, 마이클이 한국에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미국이라면, 제가 있는 병원이라면 동생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밤마다 이런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왔죠. 한국 환자가 오면 다른 의사에게 넘겼고 한국 관련 학회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국제학술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학과장 데이비드 스미스가 제게 건넨 서류를 보니 한국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소와의 협업이었어요. 주제는 자율신경계 안정화에 기여하는 물리적 요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당신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잖아요. 게다가 이미 상대방에게 약속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15년 만에 동생이 죽은 그 나라에 발을 디뎌야 한다니.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 이해할 수 없는 한글 표지판들,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거리 분위기까지. 택시 안에서 기사가 계속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영어로만 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없었고 이 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첫 미팅을 가졌는데 한국 연구진들이 저에게 보여준 건 정말 어이없는 자료였습니다.
온돌이 심혈관 질환자의 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입니다. 김영수 교수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바닥 난방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그냥 민간요법 수준이었죠. 이런 걸 연구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제 차가운 반응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만 버티고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한국 연구팀은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온돌 환경에서 잠을 잔 심혈관 질환자들의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을 보여줬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표본수가 겨우 10명이네요. 대조군 설정도 부실하고 이중 맹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유의미하다고요? P값이 0.03인데 이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날카로운 지적에 연구진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최소 500명 이상의 대규모 샘플, 엄격한 랜덤화,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교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은 전통이요? 의학은 전통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마 제가 너무 무례했나 봅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 나 제니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뉴욕에 있는 제 동생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에서 통화했어요. 응급실에 계셔. 어젯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어. 심장 재발이래. 엄마는 76세로 5년 전부터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셨어요. 의사가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뭔 문제? 엄마가 이송을 거부하고 계셔. 몸이 너무 약해서 장거리 여행은 위험하다고 하시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한 번 마음먹으신 걸 바꾸시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뭐라고? 한국으로? 사실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을 그렇게 불신했던 제가 엄마를 이곳으로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지켜볼 순 없었으니까요. 한국 연구진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의외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모셔오시면 서울의 최고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 교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보세요. 우리도 같은 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일이 결정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3일 후, 엄마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의료진과 함께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클레어, 여기가 한국이구나. 생각보다 깔끔하네. 엄마가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호기심을 보이시는 걸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이준호 교수라고 소개한 심장 전문의는 엄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으신 치료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최소 2주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닌가요? 현재로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이번 병실에는 온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 수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온돌은 필요 없습니다. 일반 병실로 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 개선의 온돌이. 제가 의사입니다. 온돌이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나는 따뜻한 방이 좋겠다. 몸이 이렇게 약한데 추우면 더 안 좋을 것 같아. 결국 온돌 병실로 정해졌어요.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실에 들어가 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현대적인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바닥만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아, 정말 좋다.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 첫날 밤, 엄마는 정말 푹 주무셨어요. 평소에 밤에 자주 깨시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엄마의 상태를 체크했는데 혈압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나 봅니다. 모든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저는 의아했어요. 정말 온돌 때문일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엄마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어요.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클레어야, 이 바닥이 정말 신기하다. 밤새 따뜻해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 엄마의 모든 수치가 현저히 안정화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 자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권유로 한국 연구팀의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열의 복사, 전도, 대류를 모두 활용한 정밀한 시스템이죠. 김 교수가 설명하면서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온도 센서로 측정한 바닥의 열 분포도, 시간대별 온도 변화 그래프,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잠을 잔 사람들의 수면 패턴 분석까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인체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 유지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이건 정말 과학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게 실은 수백 년의 경험과 현대 과학이 만난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험실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예전 자료를 발견했어요. 15년 전 한국의 의료사고 사례들을 정리한 보고서였는데 그 중에 외국인 관련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1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동생 마이클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게 아니었어요.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왔고 한국 의료진들이 밤새 수술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한 거였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음. 하지만 의료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치료를 시도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시 주치의의 소감이 적혀 있었어요. 젊은 외국인 환자를 살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 동안 한국 의료진을 원망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동생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 나라에 너무 큰 벽을 쌓고 있었구나.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더 의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병실에서 처음으로 온돌 바닥에 직접 누워봤어요. 따뜻한 온기가 등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한국 연구진의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온돌 시스템의 정밀한 열분포 측정, 온도, 센서 데이터 분석, 인체 반응 실험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온도 센서는 바닥의 어느 지점이든 0.1도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연구원이 보여준 장비들은 최첨단이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사용하는 것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죠. 우리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온도와 열 분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 온도가 28도에서 32도 사이로 유지될 때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가장 안정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도 현저히 빨라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완벽한 과학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교수가 웃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간병인들과 병원 스태프들의 따뜻한 돌봄 문화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셨고요? 간병인 김 씨가 매일 아침 엄마에게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냥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발가락이 좀 차가워요. 엄마가 말씀하시면 김 씨는 바로 온도를 조절하고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들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심장 수술 받으셨는데 온돌방에서 회복하니까 정말 빨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따뜻함은 바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나오는 거였죠. 클레어 교수님,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온돌 환경에서 회복하는 외국인 환자 사례를 연구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가 커요. 그들은 엄마를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함께 연구하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녁에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여기가 편하세요? 그럼.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외국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따뜻함은 온돌이라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돌보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전통과 과학을 조화시키는 지혜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결과였죠.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저는 온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밤에는 제가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옆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제가 언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잤나 싶을 정도로 푹 잤어요.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엄마가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까지 띠고 계시더라고요. 이 바닥 위에서 내 가족이 회복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거부해왔던 이 나라에서 제 가족이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전, 김 교수와 함께 온돌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대화했어요. 교수님, 온돌이 정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의 시작점이죠. 김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와 수치만 보고 판단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나 문화는 무시하고요. 과학도 중요하지만 과학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후에는 직접 전통 온돌집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옥마을에 있는 체험관이었는데 수백 년 된 온돌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이었죠. 여기 보세요.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기가 구들장을 거쳐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구조예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바닥에 앉아봤어요. 돌바닥인데도 따뜻하고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경험이 쌓인 결과죠.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봐도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전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과학이었다는 걸요.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이제 이해했어요. 왜 여기가 좋은지. 그래. 무엇을 이해했는데?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내가 이 나라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 마이클 때문이지.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됐다. 미움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거든. 내가 다시 따뜻해져서 기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과거의 앙금도 편견도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귀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교수님, 정식으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요? 어떤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돌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해서 심혈관 질환자들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시할 이유가 없죠. 그날 저녁, 뉴욕의 제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로 연구 제안서를 발표했어요. 클레어, 정말 바닥 난방이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워했죠. 데이터를 보세요. 온돌 환경에서 회복한 환자들의 수면의 질, 혈압 안정성, 회복 속도 모든 면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중요한 결정도 내렸어요. 엄마, 뉴욕집을 온돌로 개조하면 어떨까요? 정말?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환경에서 회복하실 수 있게요.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그럼 좋겠다. 집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한국 연구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뉴욕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이건 전통이 아니라 미래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좋은 것은 국경을 넘어서 공유되어야 하죠. 마지막 날 밤, 저는 엄마와 함께 온돌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미움보다는 이해가, 편견보다는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과학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도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정말 기뻐. 마이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낯선 나라로 보지 않겠다고. 이해와 존중의 대상으로, 그리고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파트너로 바라보겠다고 말이에요. 1년 후 뉴욕에서 열린 국제심장학회에서 저는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온열 환경이 심혈관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심장 전문의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한국의 전통 온돌 시스템을 현대의학과 결합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온돌 환경에서 회복한 환자들의 수면 효율성이 35% 향상되었고 혈압 안정성은 28% 개선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부작용은 없었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물 의존도가 줄어드는 부가 효과까지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표명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온돌 시스템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무시했던 한국의 전통이
이제 전 세계 의료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요. 발표 후 김 교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클레어 교수님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덕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의학과 한국의 따뜻한 생활 방식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김 교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치료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네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배웠어요. 온돌로 개조한 방에서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거든요. 엄마, 오늘 발표 잘 됐어요. 많은 병원에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요. 정말? 그럼 다른 환자분들도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도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나는 바닥에서 시작된 이 따뜻함이 내 인생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 바닥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알려줬다. 미움 대신 이해를, 편견 대신 열린 마음을, 그리고 차가운 과학 대신 따뜻한 치료를 추구하게 만들어줬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한국의 그 따뜻한 온돌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기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년 전 싫어했던 나라에서 찾은 따뜻함이 이제 제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무너진 순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정말 한국의 온돌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아, 저는 가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가희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